안녕하세요. 논반 정쌤이에요. 오늘은 유아반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보육기획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 보육기획안 다 작성하셨나요? 기존의 방식대로 하셨나요? 아니면 새로 개정된 놀이 중심 보육기획안을 작성하셨나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누리과정을 개정해서 선생님들에게 자율성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딱히 보육 계획안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리고 보육 일지는 여러 개의 안을 주어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주간 보육계획안을 사용할 거고 주간 보육일지를 사용할 거예요. 물론 월간 보육계획안을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육일지도 주간 보육일지나 일일 보육일지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만큼 이번 개정 누리과정은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정말 많이 주었거든요. 그리고 정쌤이 제시한 주간보육계획안과 주간보육일지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쌤이 가장 편하도록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수정하셔서 원사정이나 선생님들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정쌤의 블로그를 가시면 한글 문서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제시한 주간보육일지 안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서류로 문서로 올려드릴게요. 자, 정쌤이 만든 주간보육기간과 주간보육일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 저는 기존 방식이 아닌 기왕이면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놀이 방식으로 주간보육계획안을 작성할 거예요. 놀이 방식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건데 교사가 계획을 한다 한들 매일매일 바꿔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획안을 왜 짤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의 수업 계획안을 최소한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월요일에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화, 수, 목, 금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놀이를 하겠다고 월요일만 보육계획안을 나가고 화, 수, 목, 금요일을 빈 공란으로 나간다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머, 선생님 매일 노는 거 아니야? 아이들 놀리나? 애들은 어린이집 가서 뭐하고 와? 라고 생각하시겠죠. 학부모의 기대치를 반하는 보육계획안은 학부모에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계획안을 작성하고 수, 목, 금요일 3일 정도는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고 싶긴 하나 학부모들이 가장 걸림돌이더라고요. 놀이를 하고 싶지만. 그래서 정쌤이 만든 주간보육계획안은 금요일만 공란이에요. 여기 보시면 금요일은 놀이 계획이 없는 날.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쌤은 금요일은 공란으로 나갈 거예요. 놀이는 주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목표와 전에는 생활 주제, 뭐 대주제, 그리고 소주제 이렇게 주제들을 나눠서 했다면 지금은 딱히 대주제, 소주제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주제, 한 달 내내 할 주제 또는 1, 2주 동안 할 주제. 어차피 주제는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이는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께서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요. 월요일, 화요일 교사가 준비한 수업을 하시고요. 아이들이 어떤 걸 재밌어 하는지, 흥미를 어느 쪽으로 갖고 있는지 잘 지켜보시다가 수요일쯤에는 아이들에게 우리 내일 이런 걸 해볼까?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싶니? 라고 아이들과 상의를 해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활동에는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교재 있죠. 한글, 수교재, 독서 프로그램, 책, 미술교재, 과학교재, 안전교육, 그리고 특별활동 선생님들 오시는 것들을 활동에 적어 놓았어요. 우리가 놀이만 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활동은 학부모님들에게 나가는 교재들, 원에서 특성화하는 교재들을 적어 놓았고요. 물론 여기에 선생님들이 동시나 동화, 이야기 나누기 등을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자유. 주간보육일지를 보시면 실내 놀이, 그리고 바깥 놀이 그 밑에 보시면 놀이평가미 다음날 지원계획이라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건 하루 동안 했던 놀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음날 계획대로 할 건지 아니면 계획과 다르게 아이들이 다른 방향을 원한다면 그걸 지원해 줄 계획인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재료들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다음 주 예상놀이 및 지원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금요일에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또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놀이를 조금 더 확장하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어린이집을 즐거워하고 다음 날을 기대하면서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쌤이 만든 주간보육계획안과 주간보육일지를 앞뒤로 인쇄하시면 한 장짜리로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인쇄하신 후에 수기로 변경된 사항들을 적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적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놀이를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는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료를 선생님 혼자 다 공수하시려면 너무너무 힘이 드시기 때문에 저는 주간보육계획안에 부모 지원 안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모아주세요라는 재료에 관련된 특이사항을 하나 넣었어요. 가장 흔하게 쓰는 나무젓가락이라든지 휴지심,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모으기가 혼자 모으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모아주십사 하고 적어 놓았고요. 예를 들어 물건을 감쌀 때 쓰는 뾱뾱이 같은 거, 엄마 화장품 케이스, 이런 것들도 필요시 학부모들께서 보관해 주셨다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미리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예정이에요. 주간보육일지를 보시면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기도 할 텐데 놀이를 하면서 간식 시간이나 휴식 시간 이런 부분은 놀이에 몰입해 있는 시간 내에 개별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개정놀이 교육과정에서는 실내 놀이와 바깥 놀이를 딱히 어떤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거를 지향하고요. 그렇다고 바깥 놀이를 하지 않고 실내 놀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대충 시간 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처럼 1시간 정도 배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시간은 아이들이 등원하자마자 놀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글, 수, 미술, 과학 교재를 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놀이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활동 시간은 저는 점심 먹고 놀이를 시작하기 직전에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정쌤이 주간 보육기간과 주간 보육일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에 대한 해설과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정쌤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